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옥수수 짬빠님께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짬빠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한 아파트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아파트가 유독 정말 사건 사고가 많았던 그런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고 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셨던 거는 정말 여기는 보통 곳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옥수수 짬빠님,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정말 또 소름 끼쳤던 한 아파트 단지라고 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아파트인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냥 좀 무서웠고 큰 생각이 없었는데, 네네. 이 얘기를 해주면은 다들 좀 무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다시 이제 곰곰이 다시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더 생각나는 것들도 생기고, 또 오빠나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더 얘기를 물어봤더니 또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야, 근데 이것만 말할게요, 옥수수 짬빠님. 네네. 오늘 그 아파트에 관련된 걸 또 얘기를 할 건데, 원래 대부분, 뭐 어디 좀 변두리에 있거나 아니면 저 멀리 뭐 지방 쪽에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서울이에요. 그죠? 네, 서울이에요. 서울에 네. 뭐 많으니까 집은. 그렇지만 네. 서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바로 한번 그러면 어떤 아파트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기르십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8살 때부터 한 26살 정도까지 살았던 아파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살던 이 아파트가 동네에서 꽤 유명했었어요. 지금은 제가 36이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파트가 당시에 이제 유명했었던 이유가 아파트 주민이나 동네 주민뿐 아니고 외지인들도 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하실 만큼 좀 그런 쪽으로 좀 유명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아파트다, 뭐 이런 쪽으로 좀 유명을 했었는데, 살았던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뿐 아니고 사고로 추락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고요. 주변에도 다치신 분들도 계실 정도로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했었어요. 경비 아저씨들도 야간 순찰 같은 거 하시거나 근무하시다가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 생각해도 좀 이상했죠. 당시에 살 때는 별로 큰 생각이 없었는데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일들이 많았었어요. 이게 아파트가 정문에서 아파트로 이렇게 들어서면 양쪽으로 장미라든지 계절에 따라서 뭐 진달래, 개나리 그런 꽃들도 되게 많게 있고,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예쁜 아파트였거든요, 이 아파트가. 근데 이상하게 딱 아파트 정문 들어서서 단지에 들어서면 좀 서늘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한여름에도 하교할 때 덥잖아요. 더워서 막 이렇게 땀을 막 흘리다가도 단지에 들어서면 더위가 식는 느낌을 자주 받았어가지고 친구들도 꼭 하교하다가 저희 아파트 들려서 놀다 가고 그랬었거든요. 여기 1동이랑 2동 이렇게 두 동밖에 없나 봐요. 네, 되게 작은 단지인데 제가 2동에 살았고 그 2동의 오른편 쪽으로 옛날에 이제 과수원 터였다고 하는데, 당시에도 나무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숲풀만 막 우거진 큰 공터가 하나 있었고요. 이게 깜깜한 조명 하나도 없는, 그리고 이제 이동이라고 써있는 동자 써있는 앞쪽 정면 쪽으로는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는 바로 아파트에 붙어서 좀 으슥한 곳에 되게 작은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절이 스님이라던가 뭐 사람이 있었던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 이제 거미줄도 좀 쳐져 있고 관리가 잘 안 돼서 동네 사람들도 그 근처에 잘 안 가던 그런 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뭘 하는 절인지는 모르겠고 제가 지금 찾아보기는 했는데 정보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절에 대해서. 이사 온 지 제가 좀 돼서 아직도 절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주변 환경들이 있어서 그런 서늘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늦은 밤 시간에는 혼자서는 아파트 단지들을 잘 안 돌아다니셨어요. 어르신들도. 듣기로는 뭐 파란 도깨비 불이 보인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건 제가 직접 본 게 아니어서 그냥 뭐 그런 소문들이 있었었거든요. 얘기로 좀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파트가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1동이랑 2동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1동 같은 경우에는 복도식 아파트고요. 2동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3개인데 라인마다 2개의 집이 마주보고 있는 계단식이었어요. 1동이랑 2동이랑 구조가 좀 달랐는데 극단적인 선택이나 사고가 많이 나던 곳은 1동이었고요. 복도식 동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사고로 추락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복도식이 난간이 꽤 높잖아요. 근데 추락 사고가 그렇게 자주 있었다는 게 남기는 편지라던가 뭐 아니면 계기가 없어서 그냥 사고였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다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 정도로 좀 자주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1동에는 그런 사고들이 많았고 2동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3개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한 개 라인마다 경비 아저씨가 한 분씩 총 3분이 계셨었는데 근무 중에 돌아가신 그 경비 아저씨들은 다 2동에 계셨던 경비 아저씨들이셨어요. 야간 순찰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밤에 그냥 이제 경비실 안에서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되시기도 하셨고 네, 얼마나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았냐면 제가 거주를 했던 한 15년 정도 동안 들은 사건만 기억나는 것만 5건 이상이고 제가 직접 목격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사고를. 또 이거 준비하면서 오빠한테도 물어봤는데 오빠의 기억으로는 한 6건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기억으로는. 그리고 경비 아저씨가 돌아가신 거는 제가 기억하는 것만 2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었고 그 이전에도 몇 분 더 계셨다고 들었어요. 뭐 정확하게 몇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파트 어르신들이 노인정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또 그랬대? 또 그렇게 됐대?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로 자주 그런 일이 있었었던 것 같아요. 보통 곳이 아니다, 이거 진짜.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더 이상했었던 곳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희 집에서 겪은 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빠랑 어머니가 겪은 일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2가지가 연결이 좀 되더라고요. 오빠가 겪은 일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집 구조를 그려서 보내드렸었는데 그 옷방 보이시죠? 그 옷방에 오빠가 혼자 자고 있을 때였어요. 방문을 열어두고 문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둔 상태로 자고 있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래요. 이렇게 벨이 울리는데 아무도 나가보질 않아서 누워가지고 이제 오빠가 제 이름을 대면서 짬바야 좀 나가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나가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 띵동 하는 그 초인종 소리가 이런 식으로 되게 빠르게 누르더래요. 그래서 아니 누가 벨을 저렇게 누르나 되게 매너도 없고 되게 이렇게 짜증이 나니까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오거나 그 당시에는 택배나 그런 게 자주 있었던 때가 아니어서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나중에 오거나 해야지 그리고 왜 아무도 안 나가보지 이렇게 짜증이 잔뜩 난 상태로 자기가 나가려고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그때 이제 번뜩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집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태권도를 다녀서 도장에 갔고 부모님은 이제 맞벌이셨었거든요. 그래서 집안일을 도와주시던 이제 이모님이 계셨었는데 이제 이모님도 안 계신 상태고 그래서 가위에 눌렸구나. 가위에 눌렸고 집에 이제 아무도 없어서 저기 아무도 못 나가보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거실 쪽에서 오빠가 당시 기억하기로는 제 목소리로 네 이렇게 하더니 현관문 쪽으로 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순간에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죠, 오빠는. 근데 이제 몸은 안 움직이고 이제 그 순간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끼익 하고 들리고 저희 집이 바닥이 장판이 아니고 나무로 된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무로 된 바닥에 하는 무거운 구두 같은 거를 신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맨발이 아니고 하는 무거운 구두 같은 걸 신고 누가 걸어 들어오는데
그 소리가 옷방 앞까지 와서 바로 오빠 머리맡에서 멈추더래요. 그리고 누가 자기를 빤히 내려다보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보통 이게 눈을 감고 있어도 자기 위쪽에 누가 서 있거나 하면은 좀 어두워지잖아요. 인기척이라는 게 좀 느껴지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더래요. 누가 이렇게 서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눈은 안 떠지고 또 몸은 안 움직여지고 또 와중에 너무 막 무섭고 식은땀이 나고 근데 그러던 중에 기억을 잃었대요. 잠이 든 건지 기억을 잃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본인 말로는 기억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들어오고 시끌시끌한 소리가 나니까 이제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나와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본인이 수험생이어서 귀가 좀 허해져서 가위에 눌린 건지 아니면은 이게 생생한 꿈을 꾼 건지 잘 구분이 안 돼가지고 바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겪으신 얘기로 넘어가는데 어머니께서는 이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안방에서 못 주무세요. 지금도. 다른 집으로 이사 온 지도 되게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방에서 아예 못 주무시고 좀 트여있는 거실에서 주무세요. 어디 여행 같은 데 가셔도 남의 집에서도 방에서 잘 못 주무시거든요. 이게 네. 좀 기억이 좀 강하셔서 어느 날에 어머니께서 안방에서 주무시는데 자다가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대요. 보통 스르르하고 이렇게 떠지는 게 아니고 자다가 깼네 약간 이렇게 떠지는 게 아니고 번쩍 떠질 때 있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는데 방 구석에 누가 서 있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빠인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인가 싶어서 아니 짬바 아빠 왜 그러고 서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보는데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움직임도 없고 근데 어둠에 시야가 익숙해지면서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시야에 좀 익숙해져서 보니까 어떤 군인이 군모를 푹 눌러쓴 채로 구석에서 엄마 쪽을 향해서 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너무 무서워서 눈을 다시 꼭 감고 벌벌 떨고 계셨던 거예요. 눈을 뜨면은 왠지 가까이 와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이 이렇게 모자를 꼭 눌러 쓰고 있어서 눈은 안 보였는데 왠지 지금 다시 눈을 뜨면 눈이 마주칠 것 같은 그런 강한 느낌이 들어서 눈도 못 뜨시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달달 떠시다가 해가 뜨고 그런 일들을 몇 번씩 겪으셨대요. 와, 그래서 밤에 되게 잠을 자는 거를 무서워하셨었는데 그때마다 똑같이 부모를 푹 눌러쓴 군인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를 다니셨어가지고 그냥 헛걸 보는 걸 거다, 꿈일 거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주기도문 그런 거 외우시고 잠에 청하시고 하셨다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자다가 눈이 또 갑자기 번뜩 떠졌는데 이번엔 눈을 안 뜨고 싶은데 강제로 떠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방 구석에 본인이 아닌 우리가 아는 저승사자의 모습을 한 사람이 서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서 그것까지 보고 너무 무서워서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셨는데 바로 무당집으로 가셨대요.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바로 무당집으로 가셨대요. 동네에 있는 무당집에 가셔서 딱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무속신앙에 좀 빠지셨었거든요. 이 일을 겪고. 어쨌든 간에 그 무당분께서 딱 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쓱쓱 부적을 써주시더래요. 부적을 이렇게 쓱 주시면서 집안 뭐 여기 붙여라. 그리고서는 그 집 터가 참 안 좋네. 그리고 그 동네가 너무 기운이 안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귀신을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전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서 갸우뚱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무당분께서 그 동네에 군인 영가가 참 많아. 내가 부적을 써주기는 할 건데 그 집에 계속 있어봤자 너네 좋을 게 없어 집안에. 너네 집안에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너네 집 망해서 나갈 거야. 그러니까는 그 집에 계속 있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서 어지간하면 그 집 기운 이길 사람 없으니까 누굴 부를 생각도 하지 말고 구슬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이거 부적 줄 테니까 이사 준비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 군인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동네가 이제 옛날에 산동네였어가지고 언덕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 언덕의 끝쪽으로 가면은 군인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이게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군인 연가라고 하니까 뭐 군인 아파트 뭐 그런 게 연관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어머니께서 또 바로 하신 게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나서 오빠가 성인이 되고 나서 오빠한테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오빠가 자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겪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가위에 눌렸는지 꿈을 꿨는지 어쨌든 뭔지 모를 그 사건을 겪었을 때 들렸던 그 무거운 구두 소리 같던 게 군화 소리였던 거예요. 오빠가 이제 나중에서 더 알게 된 거죠. 군화 소리를 직접 듣고 나서는 그거 100% 군화 소리였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제가 겪은 일인데 제가 좀 뛰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좀 뜀박질하는 걸 좋아하는데 예. 밤에 이제 종종 아파트 단지를 뛰고는 했었거든요. 원래는 네. 이제 저녁 먹고 한 7, 8시쯤 아빠랑 오빠랑 같이 이렇게 셋이 러닝을 했었는데 그날은 아빠도 오빠도 되게 늦게 들어오는 날이었어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에는 혼자서 다들 잘 안 돌아다녀요, 그 아파트를. 그래서 저도 그날은 운동을 안 할 생각으로 늦게까지 게임을 했어요. 근데 저녁을 먹고 바로 컴퓨터에 앉아서 이제 게임을 하니까 괜히 죄책감이 드는 거죠.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냥 가볍게 그냥 2-3바퀴만 뛰고 들어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MP3랑 이어폰을 챙겨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정확하게 시간을 기억을 하는 게 제가 그 일을 겪고 들어올 때 그 나인 현관에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한 11시 반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나간 시간이 한 11시 반 정도 그쯤 됐었던 것 같아요. 이어폰을 귀에 꽂고 밤 공기가 되게 좋잖아요. 밤 공기를 딱 맡으면서 기분 좋게 러닝을 딱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20초, 30초 정도 뛰어서 가로등이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절 밑부분이거든요. 과수원터랑 절 밑부분. 그 부분쯤 뛰어갔을 때 어떤 아주머니 정도 되는 목소리로 누가 제 귀 바로 옆에 대고 운동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저도 무의식 중에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등 뒤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어폰을 꽂고 있었고 또 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어폰을 꽂고 있고 뛰고 있는데 누가 바로 제 귀 옆에 대고 선명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 귀에 대고 그렇게 선명하게 얘기를 하려면 같이 뛰고 있어야 되는 상황일 거고 그러면은 옆에서 같이 누가 뛰고 있으면 제가 100% 느꼈을 텐데 너무 또렷하고 선명하게 운동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제가 바로 유턴을 해서 집으로 바로 뛰어 들어와서 이불을 덮고 달달 떨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친구한테 하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대답 안 하길 정말 잘한 거야. 그런 영가가 묻는 말에 대답하면 안 돼. 그러면 맞아. 홀리는 거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소름이 안 가라앉아요. 그치. 이거 직접 겪었던 이야기니까. 네. 제가 또 겪은 일 또 하나는 제가 거실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 상태였고 한참을 자고 있는데 어디서 애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거실에 바로 앞쪽으로 아파트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당시 2층이었어가지고 애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나 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계속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어느 순간 제 옆에 거실에서 애들이 막 뛰어노는 거예요. 남자애랑 여자애들, 애기들이 막 깨어나면서 막 뛰어노는 게 생생하게 옆에서 들리는데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 몸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가위구나. 저는 그때 가위를 처음 눌렸었던 거거든요. 그 후로도 가위를 제가 눌려본 적이 없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었는데
아, 이게 감이구나. 어떡하지? 발가락, 손가락을 까딱까딱하면 풀린다고 했는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막 들려요. 방울 소리가 막 들리더니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제 제 귀에 대고 방울을 막 흔들더라고요. 근데 몸은 안 움직이지. 저희 집이 강아지들을 키웠었는데 강아지들이 제 쪽을 보면서 계속 짖어대고 몸은 안 움직이고 너무 무섭고 괴롭고 너무 힘들고 나 이런 경험 너무 하기 싫은데 막 이렇게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데 마침 이모님께서 집에 들어오시면서 온몸에 힘이 쫙 풀리고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아무도 없을 때 그 집에서 잠을 안 잤어요. 낮잠이든 밤에 잠이든 아무도 없으면 절대 잠을 안 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잠에서 깨 있으려고 할 정도로 되게 무서웠었는데 이게 강아지 얘기하니까는 또 생각이 나는데 강아지를 2마리를 키웠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집 강아지들은 왈왈 짖는 정도가 아니고 되게 숨 넘어갈 듯이 짖는 경우가 많았어요. 빈방이나 허공을 보면서 정말 막 애들이 막 왈왈왈 하다가 못해서 막 정말 넘어갈 듯이 그래서 너무 놀래서 왜 그래 하고 품에 안으면은 강아지들이 몸을 떠는데 그 몸 떠는 진동에 제 몸이 같이 떨릴 정도로 심하게 막 떨어요. 이런 일이 되게 자주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동물병원 가서 애들이 짖고 막 몸을 떨어요 이러다가 기절할까봐 무서워요. 간질 같은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동물병원에서는 강아지들은 원래 그냥 그렇게 작은 소리에 예민해서 잘 짖어요 그냥 이러고 넘어가시는데 근데 그렇게 숨 넘어갈 듯이 짖는 경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야, 이 집에서 진짜 네. 많이 겪으셨네. 가족분들도 많이 겪으신 거죠? 네, 저희 아버지 빼고는 다 겪었고 예. 또 제 친구가 겪은 얘기가 있는데 제 네. 방에서 베란다 창이 있었거든요. 베란다가 있었는데 제 친구 중에 연가를 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랑 다른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학교 끝나고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제 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수다 떨고 막 놀다가 이제 다른 친구 한 명이 목이 마르다고 짬바야 나 물 좀 줘 이래서 그래 물 뜨러 가자 주스나 따라오자 이렇게 해서 부엌에 주스를 따르러 갔어요. 근데 제가 혼자서 잔 3개를 들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친구가 같이 따라와 줬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가고 그 연가를 보는 친구가 제 방에 혼자 남아있는 상태였었는데 부엌에서 주스를 따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확 하는 비명을 지르더니 밖으로 뛰쳐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갑자기 막 저희를 보면서 막 울어요. 울면서 막 횡설수설하면서 베란다에서 어떤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근데 막 이러면서 막 울어. 근데 이러고서 말을 못 잇고 계속 울고 그래서 아니 왜 그래? 이러면서 달래면서 여자가 어딨어? 우리밖에 없는데 뭐 이모님도 나가셨고 너 왜 울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아니야 어떤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근데 그 여자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어. 거꾸로 매달려서 나를 노려보다가 갑자기 밑으로 뚝 떨어지듯이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면서. 근데 이게 제 방에서 베란다 창이 보이는 거잖아요. 건물 밖이 아니고. 근데 그 여자가 건물 밖이 아니고 베란다 안쪽으로 매달려 있다가 아래쪽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소름이 돋고 이 친구는 막 넘어갈 듯이 울고 그래서 이 친구를 달래는데 이 친구가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있겠어 이래서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저희 라인 입구 바로 앞에 벤치가 있는데 밖에서 어른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 있으니까 어른들 옆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어른 생각에 저희도 그 옆에 벤치에 앉아서 친구를 막 달래고 있는데 바로 옆이니까는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듣고 싶지 않아도 이제 얘기가 들리는데 얼핏 듣는데 저희 라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옆 라인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저희 라인에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날짜쯤이 되면 그분의 부모님께서 사고가 난 자리에
꽃도 놓고 향 같은 것도 피우고 그러신대요. 근데 어른들이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이래서 뭐 집이 거래가 되겠어 무서워서 가뜩이나 우리 아파트 흉흉한데 가뜩이나 그런 아파트라고 소문났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들 이사도 갔으면서 왜 그때만 되면 와서 저럴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좀 무섭네. 안 그래도 방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선택을 했었던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무섭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이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이 정말 동시에 소리를 지르면서 아파트 밖으로 막 뛰어나왔어요. 아마도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친구가 봤었던 그게 그분의 영가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근데 좀 의문점인 게 뭐냐면 왜 베란다 안쪽에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바깥쪽이면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니까요. 더 무서워 그러니까는 그게. 바깥쪽으로 이제 떨어지셨던 건데 제 친구도 바깥쪽에서 그런 거를 봤으면 좀 덜 무서웠을 텐데 저는 네. 그 집에서 사는 입장이잖아요. 제 방에서 잠을 자야 되는 입장인데 베란다 안쪽에서 그랬다고 하니까는 저는 더 무서웠던 거죠. 근데 또 당시엔 그런 얘기를 듣고도 좀 잘 잤던 것 같아요. 하기야 이야기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에서 되게 네. 오래 사셨다 그랬잖아요. 네, 굉장히 오래 살았죠. 진짜 이거 별일이 다 일어났네. 근데 그 무당분께서 하셨던 말이 그 집 기운을 이길 사람이 없어서 누가 다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집이 망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갔었던 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전에 사시던 분이 집이 가세가 많이 기우셔서 집을 되게 저렴하게 내놓고 나가셨던 거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갔었고 저희도 조금 이제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집을 나왔었는데 저희 다음에 들어가셨던 분이 어머니랑 연락을 계속 주고받으셨었거든요. 근데 그 분들도 사업을 되게 크게 하셨었던 분이셨는데 한 몇 년 못 버티시고 사업이 크게 안 좋아지시면서 이사를 가셨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알게 된 게 이사를 가시면서 그 안쪽에 제 방이랑 연결돼 있는 베란다에 창고가 있었어요. 그 창고에 저희가 미처 가지고 오지 못했던 짐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들도 이사하시려고 준비하다가 그걸 발견을 해서 어머니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거 혹시 필요하신가요? 찾으러 오실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려고 이제 연락을 하신 거였는데 어머니께서 왜 이사 가시냐? 인테리어도 되게 멋있게 그렇게 싹 해놓고 몇 년 안 돼서 이사 가세요? 했더니 그분께서 사업이 좀 안 좋아져서 지방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기 집이 딱 그것만 봐도 일반 평수가 아닌 것 같긴 해요. 좀 중대형 평수인 것 같은데. 네, 당시에 제가 살았던 집은 50평이었어요. 그쵸? 왜냐면 방이 네. 4개니까. 네, 그러니까 네. 분명히 어느 정도 돈도 있고 이런 분들이 오셨을 텐데 네. 자꾸 여기서 사업이 안 되거나 가세가 네. 기운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앞에 사시던 분들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바로 앞에 사시던 분들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좀 저렴한 금액에 들어왔고 저희도 조금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후에 오신 분들도 그랬으니까 그 무당분께서 하신 말이 맞구나. 정말 거기가 기가 센 곳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야, 이 아파트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또 말씀을 잘해 주시기 때문에 제 말을 좀 재밌게 못해가지고 아니요, 네. 지금 이야기 너무 잘해 주셨어요. 깔끔하게. 감사합니다. 네. 딕션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아파트 단지가 상상이 잘 됐거든요. 저는 제 머릿속에서의 상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야기 너무 잘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 네, 그 아까 귀신 보는 친구분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분은 그러면 좀 어릴 적부터 봤던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좀 성장을 하고 보신 거예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겪은 일이 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옥소수 짬바님께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옥소수 짬바님 너무 또 이야기 잘 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 근데 이런 아파트 단지가 있구나. 그것도 서울에.
정말 소름 끼친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건 사고들은 일어날 수는 있다고 봐요. 어떤 아파트든 일어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일어난 것도 드물고요. 그리고 경비 아저씨들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한다? 이것도 흔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경비 아저씨의 건강이 안 좋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이렇게 돌아가신 거고. 그리고 아파트 안에서 그것도 나타나면 안 되는 그런 귀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파트 방 안에서 군인이 나타났다? 이거부터가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아파트니까 군인은 안 나타나겠지라는 생각을 깨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 터가 보통 곳은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한이 많거나 이런 터였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또 소름 끼치는 한 아파트 단지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